손주돌봄 수당 심원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주돌보면 월 얼마씩 수당이 나온다던데 내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아동돌봄 전문가 심원장입니다. 요즘 전화 문의가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심원장에게 전화하면 ARS처럼 몇 번 눌러라, 기다려라 그러지도 않고 바로 아동돌봄 전문가들이 바로 전화를 받으니까 편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온갖 민원성 또는 의견 제안성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사랑이 정부의 기관 콜센터도 아닌데 말입니다. 네, 요즘은 손주돌봄 수당 관련 전화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곧 손주를 보게 되는데 나도 손주 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런 전화는 원래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공공기관 쪽으로 전화를 주셔야 하는데 말이죠. 뭐가 복잡하기도 하고 ARS다 뭐다 또 몇 번 눌러라 기다려라 통화 중이니 대기해라 또 대기가 많아서 현재 통화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러니까 다사랑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손주 돌보면 30만 원씩 준다고 하던데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봐주려고 하는데 나는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다면 왜 못 받는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돌봄 수당 제도를 잘 써먹어 보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서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아이 돌봄이 손주 돌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있는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아기를 둔 가정이 대상이라는 거고요. 지원 대상의 아동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의 아기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최대 13개월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4개월이면 만 2돌이 지나서 혼자 뛰어다닐 수 있고 의사소통도 얼추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 13개월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실망하셨나요? 이것도 참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 정작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조부모 돌봄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는 이제 3개월인데 안 되겠네. 손주가 24개월이 되면 이 정책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손주 돌보면서 용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하시면서 아쉬워하기도 하십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은요, 영아 기준하여, 아기 기준하여 4촌 이내에 19세 이상의 친인척 돌봄입니다. 아기의 조부모나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이 해당됩니다. 육아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모가 나는 서울에 사는데 이모가 부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기가 있는 가정의 소득 수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서울시에 살면 되고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아기가 있는 가정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의 소득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 소득의 기준점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중위소득이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은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그러니까 세금과 사대보험 등 떼기 전의 소득을 조사해서요. 오름차 순으로 배열을 한 뒤에 정확히 정중앙에 있는 값을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년 기준해서 3인 가족을 기준한다면 중위소득의 150%는 월 707만 1,986원입니다. 약 707만 원 이하의 가구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월급이 세전 350만 원이 두 분 다 넘는다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가구당 월 소득을 아주 꼼꼼히 살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피시고요. 서울형 아이 돌보미 지원은요, 아기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혹은 다자녀 가정같이 부모가 직접 아기를 돌보기 힘들어서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육 공백이 뭔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지요. 양육 공백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벌이 가정, 또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등이 해당이 되고요.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말하겠습니다. 아이를 돌볼 때 한 명당 월 최대 30만 원씩 13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계좌이거나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은요, 몽땅 정보 맞는 키를 검색하시는 거예요. 검색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요, 몽땅 정보 맞는 키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또 자가 진단을 체킹을 하시고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의 엄마나 혹은 아빠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수급자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셔서 신청이 완료되시면 각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또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 돌봄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지요. 돌봄 활동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양육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돌봄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돌봄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동을 돌보고 있는 경우에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혹시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전화 확인을 하기도 하고 현장 방문 모니터링도 하게 된답니다. 이 모니터링을 거부할 때는 돌봄비가 중지될 거고요. 그리고 또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형 아이 돌보미 지원의 손주 돌보미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세금에서 지출하는 돈이니까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또 어떤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도는 좋으니까요. 진행하면서 발전적으로 보완이 돼서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또 도움이 되고 또 양육을 도와주는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더욱더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경기도 도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혹시라도 수원에 사는데, 부천에 사는데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요,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이렇게 13개의 시군이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나는 수원 사는데 부천 사는데 이러시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경기민원24를 검색하셔서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청 서류가 좀 꽤 있네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상 아동은요, 만 24개월, 48개월 미만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좋은데요, 그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역시 시간은 모두 월 40시간 이상의 아동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사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도 됩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웃 주민까지 해당이 되나요? 그죠? 네,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동 1명을 기준해서 월 30만 원 지원하고 아동 2명은 월 45만 원, 아동 3명은 월 6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고요. 네, 자 이제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이 가능한 가정의 양육 공백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육 공백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양육 공백의 가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맞벌이 가정입니다. 네, 맞벌이 가정이라는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나 재직증명서 이런 등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취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부모 가정 또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시겠고요.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그리고 기타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으로 부모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군 복무 중이거나 수감 중이거나 등등이 해당될 때도 해당이 됩니다. 또 그 상태에서 배우자가 취업 상태여야 양육 공백을 인정을 받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네, 돌봄 활동이 진행될 때는 아무리 오랫동안 아기 돌봄을 하셨더라도 하루에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서울과 같으네요. 네, 또 심야 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돌봄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자는 중복 대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은 해당 시간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돌봄 활동이 진행될 때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경기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통화 혹은 현장 사진 요청, 불시 방문 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경기민원 24를 잘 활용하시고 필요한 신청 서식과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70세 이하의 조부모와 6세 이하의 손자녀가 해당이 되고요.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셔야 한답니다. 또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요. 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일 돌보는 경우는 월 30만 원이고요. 시간제 돌봄은 월 2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신청은 광주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인천, 부산, 대전 등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참고하시고요. 자, 서울, 경기, 광주의 손자녀 돌봄 사업,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은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시작을 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실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 아동돌봄 사업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동돌봄 지원이 제일 필요한 때는요, 산후조리가 끝나고부터입니다. 복직도 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일과 가정 그리고 육아를 함께 하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대가족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아동 돌봄 전문가로서 또 새 아이를 양육한 다둥이의 엄마로서 보다 세밀한 정책에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부모 돌봄 수당 그리고 또 이웃에게 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측면이 생겨서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좀 더 세밀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장마가 기승입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동 돌봄 전문가 심원장이었습니다. 안녕.